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제 모든 그림들을 어떤 이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금 일단 뭐 하자고? 여러 가지 이동 중에서 평행 이동을 먼저 배우자. 이름도 알아야 된다. 옛날에는 회전 이동도 있었어요. 회전 이동. 회전.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빠졌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좀 간단히 생각하고. 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나올 거니까. 자, 평행 이동 마스터 해보자. 첫 번째 뭐라고 했지? 점을 이동할 거야. 네, 점을 평행 이동시키면 얘는 별거 없었지. 뭐였어? 기본점을 A, B라고 잡았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M칸, Y축 방향으로 N칸 이동시킨 결과는 각각의 좌표에 더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뭐냐면 도형 전체를 이동시킬 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점은 영어로 따지면 단수야, 단수. 저 도형 뭡니까? 점들이 무한계 있는 거니까 복수 형태예요. 복수라고, 여러 개. 그래서 이 여러 개 어떻게 옮길까? 생각해보자. 얘들아, 뭐 할 거냐면 이거야. 들어봐. 얘들아, 도형 이동은 일단은 처음 도형을 뭐라고 줄 거냐면 어떤 곡선 형태로 줄게요. 얘를 f, x가 아니야. x, y가 들어있는 식이 0이 된다라는 꼴로 잡을 거야.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를게. 자, 그러면 이런 형태를 봤을 때 뭐 하고 싶냐면, 봐봐. 우리 지금 각각의 점마다, 얘들아, 보안점 하나 불러봐. 1부터 9까지 좀. 3 좋아요. 위로 두 칸 올려볼게. 1로 할게. 얘들아, 세 칸과 한 칸 올리고 싶은 거야. 근데 얘들아, 그러면 이 원래 점들을 하나하나씩 밀어보자. 얘들아, 하나하나씩이야. 해볼게. 여기 세 칸은 공겼다. 여기도 옮겨봐. 세 칸, 한 칸이야. 괜찮니? 그럼 그런 식으로 모든 점들을 세 칸, 한 칸, 세 칸, 한 칸씩 원하는 만큼 밀면 그 점들을 모아서 그렸을 때 여전히 도형이 나오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평행 이동한 새로운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얘의 규칙성이 어떻게 될까를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첫 번째 겁니다. 자, 봐봐. 얘들아, 지금 내가 점별로 옮겼지. 점별로야. 자, 근데 지금 하나의 점의 좌표를, 얘들아, 여기 하나의 좌표를 문자로 x, y라고 잡을게요. 다시 한번. 일단 처음에 점을 x, y로 잡을게요. 믿었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 x, y가 옮겨진 곳의 위치는 왜 위로 갔냐? 위로 가잖아. 여기 옮겨진 점의 좌표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세 칸 한 칸이 돼요. 세 칸 한 칸. 어떻게 돼? 세 칸 한 칸일 때는 x 플러스 3, y 플러스 1하면 점은 잘 옮겨져요. 더한 만큼 따라가니까. 그렇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점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도형을 찾을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얘들아, 우리 이 x, y는 이 곡선의 한 점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더하기 3 더하기 1하면 얘가 여기에 지난다는 보장은 없지. 보장이 없는 거 이해돼? 바꾸고 나서 대입하면은 0 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잘 들어. 소희님, 이 바뀌어진 그래프의 x좌표랑 y좌표를 편의상 대문자 x, 대문자 y로 한번 치환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치환해서 읽으면 대문자, 대문자 기체라는 새로운 문자가 잡혀요. 자, 근데 얘들아, 지금 대문자 x랑 대문자 y는 이쪽의 x, y에 대입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 여기는 다른 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 이렇게 하자. 자, 보자. x는 뭐라고? x는 뭐야? 자기소개해봐. 나는 전의 점에서 3 올린 거. 전의 점에서 3 올린 거야. 자, y좌표 한번 읽어봐. 대문자 y는 어떻게 돼? 서로 독립적으로. 얘는 얘끼리. y 3 올린 거. 자, 그러면 등호 연결한 다음에 한번 이항시켜볼래? 얘들아,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등호를 이항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만 남기고 3을 넘겨서 뒤집어서 읽어봐. 다시 한번 x만 남기고 소문자 넘겨봐.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x는 상대적으로 대문자에서 3 뺀 거죠. 상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얘는요, 이항하면 어떻게 돼? 원리 알아야 되는 원리. 이항하면 어떻게 돼?
대문자 빼기 1로 대신할 수 있겠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소문자가 된 거지. 다시 한번 대문자였다가 아 못생겼네 뒤집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xy는 이 곡선의 구성원이니까 대입해도 되겠지. 대입해도 된다고. 따라서 이 x랑 y 자리에 요 일반형으로 적힌 식에다가 대입해 보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f 괄호 열고 x랑 y를 대문자로 대입하면 이렇게 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0이다. 괜찮습니까? 따라오니?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 마지막에 다시 대문자랑 대문자 y를 우리가 자주 쓰는 기본 문자인 소문자 xy로 바꿔서 읽으면 x랑 y를 소문자라는 변수로 새롭게 뜯어고치면 이 다음과 같은 함수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자? 이동된 결과의 식이라고 부를 거야. 됐습니까? 중간에 뭐가 쓰였어? 더하기까지는 맞아. 점끼리 더한다는 거 맞아요. 근데 같아야 되네? 이항시켜서 바라보면 x, y는 상대적으로 빼줘요. 그리고 이 문자들을 대입해서 나열해도 될 거야. 0이 되겠지. 그 다음은 이 x, y는 이제 다시 원래 문자였던 x, y로 바꾸면 이렇게 식이 옮겨진다. 그래서 뭐 하자? 매번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찮으니까 바로 쓰자는 겁니다. 기본 형태가 있으면 일반형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오케이? 쌤, 3만큼이랑 1만큼 예시였는데 왜 갑자기 마이너스 3이 되고 말씀드렸습니까? 이항하는 과정에서 부호가 바뀐 거예요. 이항할 때 부호가 바뀌니까. 괜찮습니까? 이항할 때 부호가 바뀌니까 전체적인 평의 이동량도 부호가 바뀐 것처럼 보인다.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 그걸 일반적으로 적어볼게. 어떻게 됐어? 그림 안 그릴 거야 이제는? 결국 뭐 하자? 자, 어떤 x, y가 들어있는 일반 형태가 있을 때 이때는 x축 방향으로 n칸, y축 방향으로 n칸 평행 이동시킨 새로운 물건은 이 모양은 f를 바라보면서 함수 자리 x랑 y 자리에 x-m, y-n을 집어넣고 0이라고 쓰면은 평행 이동된 결과가 알아서 나옵니다. 오케이? 부호 바꾸면서 대입한다. 그렇습니까? 이동해야 되는 양에 부호 바꾸면서 넣는다. 연습해 볼게. 또 뭐예요? 직선을 읽으면 돼. 직선. 왜냐면 x, y가 들어있는 1차식이니까. 얘들아, 이 직선을 이동시키고 싶어. 원하는 만큼. 그죠? 원하는 만큼. 자,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 밀고 싶어. 자,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는 숫자에 비해서 살짝 바꿔줘야 된다가 평행이동 공식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 들어봐. x만큼 2 옮기고 싶으면 뭐 하자? 그 문자를 그 x축 이동량의 그 문자요. 바꾼다. x를 바꾼다. x 빼기 2. 됐습니까? y만큼 마삼, y축 방향으로 마삼 밀고 싶어. 그 희망하는 수가 있으면 바꿔주시면 돼요. y 대신에 뭘로? 와플 3이요. 이렇게 일단 보이는 거에 거꾸로 대입해야 된다는 거에 연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하자? 걔를 집어 넣으세요. 어떻게? 원래 식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빗금을 치세요. 사라진다. 이만큼과 이만큼. 이렇습니까? 근데 넣을 때 괄호 써주세요. 괄호. 그럼 어떻게 되더라? 3 괄호 열고 x 대신에 바뀌어야 되는 문자 x 빼기 2. 이 y의 y 대신에 부호 바꾼 수 와플 3. 이렇습니까? 상수항은 죄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다 전개만 해주시면 돼요. 전개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분배 법칙 3x 빼기 6 더하기 2y 플러스 6 더하기 4는 7. 문자끼리 서로 앞에다 놓고 숫자끼리는 죄다 적으면 따라서 3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 된다라고 쓰시면 돼요. 지금 똑같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모든 도형들을 옮길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지금 1차에 예시만 했지만 다 됩니다. 이런 형태만 맞추면 돼요. x, y 자리를
변환시킨다. 새로운 문자로 대입하시면 돼요. x 빼기 n, y 빼기 n. 오케이? 그리고 괄호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괄호 쓰면서 대입하시고 분배까지 시켜주시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해봅시다. 자, 옆에 231, 232 평행 이동 시키기 공식들이 나옵니다. 주어진 등호를 새로운 등호로 만들어주세요. 평행 이동 공식에 맞춰서 써주세요. 어떤 점? 이건 점이 아니에요.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x, y가 들어있는 식이에요. 식. 문장이야 문장. 점이 아니에요. 아, 그냥 나열의 날. 문자의 날이 섞인 게 있으면 이런 꼴로 대입하면 알아서 옮겨진다. 문자를 적으세요. x를 x 빼기 불러들라. y를 y 빼기 뭐식이고 바꿔치기해서 대입하면 옮겨진다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빠르게 일단 세 개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이동량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동시켜야 되는 양이 있으면 자, 그 식을 바라보면서 자, 부호 바꾸듯이 대입이에요. x자리랑 해보자. 첫 번째 얘를 옮기시오. 어떤 상대방으로. 상대방으로 만들어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x 대신에 고영의 이동은 부호 바꾼다. 그 숫자 상수항의 부호 바꾸듯이 2의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이요. 다음은 이 상수항의 부호 바꾼 수 y 대신에 와플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명령을 문자한테 하는 거야. 야, 넘겨, 바뀌어. 자, 그러면 아랫줄에 적으면 3의 괄호 열고 x는 이만큼으로. 연달아서 빼기 있으면서 y만 바꾸면 돼. y 플러스 3으로. 그리고 더하기 5하면 되고 이 식을 분배해서 딱 다 나열하시면 알아서 옮겨진 그래프가 완성된다. 옮겨진 식이 나와요. 오케이?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리한 내가 안에 3x 빼기 2y 빼기 7은 0이 탄생할 겁니다. 탄생한다. 오케이? 얘는요, 2차 식도 해서 있겠어? 선생님, y는 이런 식이 있을 때 이만큼 옮기는 식 똑같이 하면 돼요. 표준형도 되더라. 일반형에도 되고 표준형도 돼요. 문자를 바꾸듯이 해보자. 내가 문자를 바꾸듯이 어떻게 하면 돼? y는 y 이동량의 부호 바꾸면서
y를 강조하면서 바꾸세요. 그럼 얘들아 이걸 강조하면 이렇게 되겠죠. x 자리에 x 마이너스 1 넣고 제곱 더하기 4 그리고 전개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y는이야. 이거 완전 제곱식 정리한 다음에 상수항 반대편으로 싹 다 보내서 읽으면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로 바뀐다 하시면 돼요. 바뀌어진다. 오케이? 세 번째는요. 이거 원방이네요. 원방이지.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도 옮길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 그냥 문자를 바라보면서 x 자리랑 y 자리에 바꿔치기 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얘는 괄호 안쪽에 들어있네?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 빗금 치면서 원하는 수. 빗금 치면서 y 플러스 3. 그치? 그럼 넣고 바라보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어? 괄호 안쪽이야. 빨리 염색해보자. x 빼기 2 빼기 3이야. 그럼 x 빼기 5의 제곱이니? 이렇게 써질 거야. 더하기 쓰고 여기는요. 와플 3 더하기 4야. y 플러스 7이요?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오케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표준형도 평이도 뭐지 쓸 수 있어요. 문자를 바꾸면 돼요. 오케이? 새로운 문자 부호 바꾸듯이 넣으면 돼요. 자 근데 얘들아 232번은 그런데 232번 설마 함정이 넘어가지 않겠지? 이거 함정이 있죠? 왜? 어떤 함정이 있어? 처음에 준 뭐뭐 이동할 때 저거 뭐의 이동이야? 다시 한번 처음에 준 이런 규칙에 의하여야 이만큼의 평이이동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보기문을 옮겨가야 해.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거의 첫 줄의 뜻이 뭐라고? 이거의 의미는? 잘 들어야 돼? 점이에요. 항상 수학적으로는 기본 단위를 점으로 보기 때문에 수식의 형태는 점의 이동으로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하시오라는 건 점들을 옮겨놔요. 그러면 x 이동량이랑 y 이동량을 중간에 읽어야 돼요. 몇이에요? 그냥 더해진 수요. y랑 5만큼 이동시키는 게 점의 이동 하시오예요. 언어 읽혀지니? 점들끼리의 이동은 정직하게 읽으면 돼요. 그수그수. 그렇습니까? 근데 이만큼의 이동을 이용해서 뭐하래? 보기문들은 전부 다 뭐야? 선. 다음. 등식이죠. 그러면 도형 이동으로 쓱 바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1번. 이거를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부호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점에 비해서 도형은 살짝 바뀌잖아요. 이만큼의 규칙이어도 똑같아도 이게 보이는 거에 그대로인지 바꾸면서 입혀야 되는지가 도형은 좀 반대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거 함정이었다. 이해됩니까? 점을 줘놓고 도형이 옮기니까 비슷하게 옮기려면 일단 평이동을 쓰려면 보이는 수의 부호 바꾸듯이라서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2 넣어야 돼요. y 대신에 5지만 마이너스 5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식을 옮기면 어떻게 돼? 두 괄호 열고 이거 닫고 빼기 남기면서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5 빼기 3하면 옮겨진 그래프가 나옵니다. 전개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2x 더하기 4 빼기 y 플러스 5 빼기 3은요. 문자끼리 먼저 앞에다 적으면 상수항들은 뒤에다 적을게요. 4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6은 0이 최종 구하고 싶은 식이 되는 겁니다. 믿었습니까? 강의하겠니? 이건 점의 이동이니까 함정이야. 도형으로 만들 때는 부호 바꾸면서 대입해줘야 돼. 이번은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거 옮기고 싶어. 이 점들의 이동만큼을 선의 이동으로 볼 겁니다. 믿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 이동해야 되는 양에 부호 바꾸면서 넣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볼게요. y 대신에 y-5를 넣고 x 대신에 모두 얘로 바꾸면 돼요. 플러스 2로.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면서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2 괄호 열고 x를 이만큼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습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 식 정리만 해주면 돼. 식 좀 따라서 y 빼기 5는 된다?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차 그 곱셈을 쓰면은 이거 마이너스 다 주고 이해하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에 2x 더하면 마이너스 2x 빼기 4에 4 더하면 0인데 이거 막 오른쪽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5로 완성이 된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3번도 원의 이동이니까 원도 도형이라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3번 따라서 x 플러스 5의 전체제곱 y 빼기 7의 전체제곱은 뭐라고 적으시면 이건 잠만 적을게요. 3번에 쓰시면 잘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애플 5 애제곱 y 빼기 7 애제곱 5가 된다. 이해됐니? 이해된다기보다 이건 암기 좀 해줘야 돼요. 도형은 독특하구나. 그래서 여기는 기본 공식들만 싹 다 정직하게 만대로 느낌만 잘 느낄 수 있다면 문제만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0쪽 볼까? 필수 문제 1번 이거 바로 읽고 풀 수 있거든요. 네, 다음 넘겨볼까요? 자, 읽어볼게. 자, 점을 이동해. 자, 1번의 주제 읽어. 점을 이동할 땐 이동량을 그대로 더한다 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요. 네. 앞에 거에서 뒤에 거로 옮겨질 때 얼마만큼 더해졌는가에 그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잘 구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건 읽고 바로 아래 233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별거 없어요. 점의 이동은 점을 줬으면 그냥 그대로 이동시키면 돼요. 이거는 별로 몇 분 안 걸릴 것 같은데 다들 대부분 답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5 나왔나요? 다들 5 나왔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점을 x, y를 바꾼다. 이거는 점을 점으로 바꾸는 거야. 바뀌는 점은 빼기 3 더하기 2야. 이걸 이용해서 가만히 있던 점 a, y3이 옮겨지는 점을 한번 찾아보면 돼요. 이거는 전과 후가 있으면 빼기 3 더하기 2니까 옮기면 여러분들이 얘는 a 빼기 3 1로 바뀌겠죠. 뭐 이거 됐죠? 그러면 옮긴 점을 찾고 뭐 하면 돼? 그 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표현이 나왔니? 얘가 2 y는 2x 빼기 3 위에 있으니까 있다. 위에 있다는 건 점을 x좌표, y좌표를 대입해서 이건 이제 대입하듯이 하면 a가 5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옆에 내용 볼까요? 필수 유형 2번 직선의 평이동. 자, 직선은 도형이야, 점이 아니라. 그럼 도형들을 이동시킬 때는 의도치 않게 우리의 의도랑 다르게 이동해야 되는 방향에 부호 바꾸듯이 대입해야 돼요. 부호 바꾸듯이. 그래서 이게 직선도 도형이라서 이동량에 x-m, y-n 대입하듯이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평이동 공식 두 번째. 직선인데 직선도 도형이니까 도형들의 규칙은 이동량에 부호 바꾸면서 식에다가 넣는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공식에 잘 맞춰 쓰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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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대신에 x-1,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x랑 y를 바꿔치기 하듯이 넣으면 새로운 등식이 나올 거고 거기다가 1, 마사를 지난다는 사실 때문에 대입시켜보면 k가 몇인지 나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6 나오시죠. k는 마이너스 6. 이해됩니까? 이건 사실 뭐 공식풀이가 잘 못 같아서 공식의 노예가 됩시다. 계속 공식의 노예가 되네. 생각의 단위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식이 필요합니다. 다 왔습니다. 얘들아, 필수 문제 3번인데 요거는 좀 부가 설명이 있어요. 필수 문제 3번. 여기 선배들도 다 이거 얘기 들었어요. 바로 뭐냐면 얘들아, 자, 점 말고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뭔가 부호 바꾸듯이 대입한다는 게 좀 억지스럽잖아요. 좀 억지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얘들아, 도형의 이동 문제는 최대한이야. 얘들아, 최대한 점의 이동 문제로 바꿔서 풀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발상이에요. 야, 도형을 옮겨라 라는 문제가 적혀 있어도 여러분들은 의심병을 가져야 돼요. 싫어요, 쌤. 저 점을 이동시켜요. 자, 점을 최대한 이동시키는 문제로 바꿔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점의 이동은 뭐냐? 이거예요. 각각의 도형마다 대표점이 있어요. 자, 도형마다 대표점만 구하는 겁니다. 쌤, 대표점이 뭔데요? 예를 들어 포물선 같은 2차 함수는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데 가장 특별한 점 어디죠? 꼭지점을 대표점으로 봅니다. 여기 한번 느낌표라서 이거 강조할게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 또는 원 같은 도형은 어디가 특별할까요? 수많은 점 중에 상상의 중심. 여기 중심이 중요합니다. 느낌표 중요하겠죠. 괜찮습니까? 직선은요? 직선은 중요한 점이 없어요. 그냥 얘는 굳이 대표점이라는 게 없거든요. 자, 어쨌든 자, 포물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전체를 옮기지 않더라도 일부분만 옮기면, 전체를 밀지 않더라도 이 대표점만 이동시켜서 결과랑 원인을 비교하면 답이 더 쉽게 나옵니다. 도형의 이동이지만 점의 이동으로 바꿔서 풀자는 게 내 주장이에요. 자, 볼게요. 자, 대표 문제 1번. 자, 뭐라고 되니? 포물선 y는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를이야. 걔를 뭐 시키겠대? 문제 써있어요. 걔를 x축 방향 알파벳 p만큼, y축 방향 알파벳 몰라요. p 플러스 2만큼 이동이야. 포물선을 밀고 있네. 밀어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밀어진 그래프에 꼭지점이 x축 위에 놓여있대. 놓여있다. 그럼 여기서 알 사실이 뭘까? 알 수 있는 사실이요.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쌤, 저는요 도형이동 배웠는데요. x 대신에 x 빼기 p를, y 대신에 y 빼기 p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은 이동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해되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단축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러지 말자고. 뭐 하면 될까? 어차피 문제에서 꼭지점이라는 점 단위잖아요. 점. 그러면 점만 이동시킵시다. 전체의 일부분만 옮겨볼게. 얘들아, 이거 이동시키기 전에 원래 거에 꼭지점을 구해보자. 다시 한번, 원래 함수에 이 도형에 꼭지점을 구해보자. 즉 2차 함수의 성질을 써볼게요. 2차 함수 알아? 좀 어떻게 알아? 이놈의 꼭지점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일단 표준화 오랜만에 해보자. 자, 표준화 시켜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해보자. y는 2로 묶으면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5. 자, 그 다음은 y는 2로 묶으면 x 빼기 1의 전체제곱에 마이너스 부분을 곱하면서 내보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3으로 바뀌어.
됐지? 자, 이놈의 전체 일부분 꼭지점만 읽어봐. 꼭지점 몇 컴마 몇이지? 꼭지점 공수가 몇 컴마 몇이야? 1,3으로 유지되고 있어. 강조니까. 그러면 꼭지점 하나만 획득하면 돼요. 다 옮길 필요 없어요. 하나만. 그러면 이 꼭지점 좌표를 느리야 이만큼 이동시키겠다니까 이건 점의 이동을 시켜보면은 옮겨진 꼭지점도 좌표가 있겠죠? 근데 점이니까 그냥 그대로 보이듯이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P랑 P 플러스 2 옮기는 거니까 더하기 그럼 1 플러스 P, 3 플러스 P 플러스 2겠죠? 그럼 식을 정리하면 옮겨진 점은 예측 가능해. 예측 가능해 1 플러스 P, P 플러스 5? 5 플러스 P 이렇습니까? 근데 그 점이 어디에 놓일 때? 옮겼더니 X축 위에 존재한다. 그러면 X축에 존재하는 점은 특징이 뭐예요? 이 점의 특징이 X축에 있는 점 X축에 있는 점 Y좌표에 정하시면 P가 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 설명이 있을 땐 여러분들은 의심병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옮기는 거 귀찮은데? 뭐지? 하다가 대표점이라는 수를 찾아보자. 그 점은 하나의 단위잖아. 그러면 점이니까 하나의 단위만 옮기면 되는 거라 이거는 더하듯이 옮기면 돼요. 오케이? 근데 좀 상남자거나 상여자시면은 테토 그런 거 있나요? 아니 그냥 문자 바꾸면 하세요.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거기 책에 두 가지 풀이 써있지. 보면 알겠지만 풀이가 좀 1번과 다른 풀이 있어. 나는 둘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다른 풀이의 설명을 좀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호 바꾸듯이 대입하면 답은 나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표점만 옮기는 습관을 가지자. 습관을 기르자.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한번 할게. 얘들아, 두 번째는 뭐야? 이번엔 원 차례야. 원이 옮겨질 차례거든. 얘들아, 원의 생김새가 어떻게 되냐면 점 x, y를 화살표 쓰면서 다음 거 옮기겠다. 애플 3, 액마 3. 이건 맞아요. 점에 이동시킬 건데, 자, 이 이동을 적용시킬 거야. 자, 근데 다음 거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빼기 2y 플러스 a는 0, 2 옮겨진다. 다음 거 x 빼기 1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3으로 옮겨진다야.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이렇게 된대. 한번 좀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된대. 오케이? 그럼 뭐 하자? 진짜로 수식을 바꿔도 돼요. 수식을 바꿔도 됩니다. x, y 바꾸기. 근데 뭐 하자? 대표점만 옮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습니까? 대표점. 얘들아, 이거 처음 단계는 지금 일반형이지. 원을 잘 배웠다면 이거 일반형이잖아. 그렇지? 얘들아, 일단은 이동시키기 전에 미리 조작을 하자. 조작을 할게.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봐. 표준형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이거 이항한 다음에 반의 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잖아요. 아무튼 되시죠? 칠게요. 자, 표준형 시키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 바뀔 거거든. 자, 근데 이동을 시켜가 이런 모양이 나왔대. 그럼 뭐 하자? 우리 지금 점의 이동을 줘놓고 도형 이동시키네. 오케이? 근데 도형 이동시키는 건 매우 귀찮은 작업이에요. 귀찮다. 그래서 뭐 하자? 대표점을 추출해낼 거야. 비교할 수 있는 두 개의 대표만 구할 거야. 두 개. 자, 여기 대표 어디예요? 여기서 대표 어디 있습니까? 꼭지점이라는 중심이네. 원의 중심이야. 근데 중심도 중요하지만 반지름이라는 정보도 가져와.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원은 두 가지. 중심과 반지름이니. 이 중심 몇이에요? 좌표를 읽으면 좌표 형태를 읽으면 마이, 1로 읽을 수 있죠. 반지름은요? 루트 씌운 만큼이야. 그런데 새롭게 옮겨진 이 전체 물을 봤을 때 이 녀석의 꼭지점과 반지름 몇이야? 중심을 멈춰. 중심 1, 마이너스 b죠. 얘는 루트 3이에요.
자 근데 상상을 해봐. 원을 밀고 밀어서 다음 게 됐대. 얘가 다음 걸로 바뀌었대. 자 근데 중간에 이런 이동을 한다고 문제 쓰였어. 괜찮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점은 점끼리 하시면 됩니다. 점은 점끼리. 따라서 처음 점은 마이너스 2,1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지금은 더하기 3 시키고 싶은 거고 y축 방향으로 빼기 4 하고 싶은 거니까 점의 이동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더하듯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3을 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뭐면 되는 거야? 상대방. 이거의 상대방. 결과물로 본다면 이 결과를 비교하시면 같아야 돼요. 괜찮습니까? B는 몇이야 그러면? 3이 나와요. 자 그리고 쌤 A는 어디 갔죠? A라는 건 어디에 부분이냐면 반지름 후보예요. 반지름의 후보. 근데 이거 어차피 옮긴다고 해도 모양은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반지름은 똑같겠지. 여기 눈치처럼 돌린 거를 돌리고 돌려서 옮겨서 봐도 반지름 정보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할 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얘가 얘 들리면 A 몇이에요? 어떤 수였길래 얘가 있을까를 그냥 대입 같아지도록 하면은 반지름 정보랑 반지름 정보가 틀리면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진정한 이동, 도형의 이동의 고수들은 전부 다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이동해서 답을 내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시간 단축이 유리하죠. 오케이? 그 과정에서 각각의 도형 성질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원의 특징이 뭐였지라는 기본 지식들, 포물선의 지식들 이거 완전 제고 싶고 다 고1 거에 영향을 받으면 고1 거만 해도 충분하네. 고1 거만 해도 충분하네. 자, 일단은 그러면 아래 문제 바로 해볼까? 239번. 어떤 녀석에 의하여, 어떤 규칙에 의하여. 여기의 규칙은 평이동이라는 규칙이에요. 살짝 다시 해보실래요? 좋아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도형 말고 점으로 이동시켜서 풀자라는 주제를 소개해드렸고 뭐 이론적으로 들어봤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봐야 느낌이 알 겁니다. 239번 x, y를 변화시키는 규칙이야. 빼기 a 플러스 2b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을 이동하면 그러면 바뀐다 다음 거 y는 x제곱 빼기 3 됐습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해봅시다. 둘다 그쪽 앞에 잘 쏘는데요. 오, 여기 자 정답은 1위에 참고로 답 찔러옵니다. 다 답 나왔어요. 보자. 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천천히. 일단은 이거 못생겼어 2차 함수인데 그래서 일단 표준화시켜서 꼭지점만 호출하자. 너 표준화시키면 x 빼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거에 어떤 점을 가져온다. 좌표. 즉 꼭지점 말하는 거야. 그럼 2, 마이너스로 좌표 형태로 적을 수가 있죠. 오케이? 좌표 형태. 근데 이 좌표 형태를 그냥 문제 써 있었던 규칙이 빼기 a 한다랑 플러스 2b 한다잖아. x를 빼기 a 한다. y를 플러스 2b 한다니까 그냥 더하듯이 쓰면은 이거 하면은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2b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나서 결과물에서의 폭심을 읽으면 몇이에요? 결과물의 폭심 옮겨진 거의 폭심은 0, 마삼이잖아요. 이해돼요?
그치? 그럼 꼭지점의 좌표랑 옮긴 꼭지점의 좌표가 서로 똑같아야 포기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각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A는 몇 나와? 2쯤, B는 마이너스 1쯤 나오니까 이렇게 더하시면 1 나온다가 5번 답안입니다. 그렇습니까? 평이동 공식이었고 아래쪽 문제들은 그리고 옆에 보시면 스텝 1 문제는 다 숙제입니다. 오케이?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 규칙. 두 번째 이동 규칙이야. 바로 대칭 이동이야. 평 이동의 친구. 대칭 이동입니다. 얘들아, 미리 말씀드리면 대칭 이동은 이거 보이죠? 보이다 보이나요? 자, 대칭 이동이요. 얘들아, 미리 다시 말하면 평행 이동보다 쉬워요. 쌤, 대칭 이동 이름부터가 어려운데 대칭 이동은 훨씬 쉽습니다. 오케이? 대칭 이동만 잘 받아냅시다. 자, 봅시다.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점별로 이동, 점의 이동이 있고요. 남은 점들이 모여서 도형이 될 겁니다.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근데 대칭 이동 규칙은 뜻을 알면 둘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볼게요. 첫 번째 얘들아, 우리 이동하는 방법 중에서 일단 점을 이동시킬 때 우리 수학에서는 4가지 규칙을 싸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 뭐냐면 어떤 한 점을 x축 방향으로 대칭시킨다. x축 대칭이고요. 다음은 y축 방향으로 대칭시킨다. 원점으로 뒤집는다. 대칭시킨다. 다음은 y는 x 선으로 대칭시킨다. 이 4가지를 일단은 빠르게 파악해 볼 거야. 4가지라서 좀 맞나요? 자, 보자. 첫 번째, x축 대칭부터 한번 파악해 보자. 별거 없어요. 이겁니다. 얘들아, 우리 평면을 이렇게 놓았을 때, 한 점이 있다고 치자. 자, 한 점. 누가 할까? A, B라고 양수처럼 읽을게. 그럼 얘들아, 지금 A, B에 놓인 점을 바꿔치기 하고 싶은데 X축 대칭의 뜻이 뭐냐면 중학교 때도 많이 했겠지만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대칭의 뜻은 뭐야? 얘가 그 기준선을 바라보면서야. 자, 한번 점을 기준선을 바라보면서 뒤집듯이 바라보면서야. 이름이 바라보면서. 너 여기 서 있다고 치면 그 선을 바라보고 뒤집혀지는 곳이요. 그럼 어디겠습니까? X축 대칭은 X축을 바라보면서 뒤집기야. 그러면 적당히 이쪽으로 가겠죠. 이게 X축 대칭한 곳이에요. 뒤집혀서 옮겨진 곳. 뒤집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 거 아니? Y만 부호가 바뀌겠죠. 다시 한번. 이 점은 특징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가고 간다를 X축 대칭 시키고 나서 읽으면 가고 가야 되니까 Y의 부호만 바뀌어요. X축이지만 Y가 바뀝니다. 부호가. 믿었습니까? 어릴 때 많이 했었죠. 중학교 때 했었어요. 다시 한번. 근데 A, B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번에 새로운 축 Y축으로 대칭해봐. 그럼 이번에는 뭐야 이거 하면서 여기로 가겠죠. 그럼 이 점의 특징은 알겠어요? X만 부호가 바뀌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규칙. 다시 한번 처음 거야. 처음 거를 원점 대칭한다는 말이 뭘까? 원점 대칭시킨다. 원점이라는 건 얘가 바라보는 곳은 여기거든요. 바라보는 곳은 여기 점을 보는 거야.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얘에서 뒤진다는 건 연장했을 때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간 새로운 점이 원점 대칭한 곳이라고 불러요. 곳. 그 곳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 못 배웠네. 걔는 둘 다 부호 바뀌겠죠. 아니, 둘 다 부호 바뀐다는 거야. 원래 거에 부호 바꾸면 알아서 옮겨지는 게 확실하죠. 됐습니까? 힘드니? X축 대칭은 Y의 부호 바뀜이고요. Y축 대칭은 X 좌표의 부호 바뀜이에요.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 바꿈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Y는 X 선 대칭은요? 이건 생각해야 자, 우리 여기 A, B를 잡았어. A와 B. 예를 들어 3,1로 연상해도 좋아. 이 점을 Y는 X라는 선은 여기다 옆에다 두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 1x짜리의 직선을 그리시오야.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선을 바라보면서 뒤집으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뭔가 이렇게 옮겨지는 이 새로운 점이 있겠지라는 건 그릴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딜까? 바로 이곳은 같은 거리만큼 수직으로 간 뒤집힌 자리를 여기라고 찍으면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원래 숫자가 a, b면 x좌표랑 y좌표를 자리 바꾸듯이 읽으면 돼요. 자리 바꾸듯이. 부호 바꾸는 게 아니야. 부호를 바꾼다가 아니라 자리 바꾸듯이. 즉 b, a일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추측인데 당연하죠. 왜일까요? 여기서 증명을 줘요. 두 글자. 합동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합동이 돼야 되니까. 합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봐봐. 우리 지금 전점과 후점이 있을 때 전과 후가 있어. 전점과 원점을 연결해봐. 일단 증명하고 끝내자. 연결해보세요. 그럼 이거 직가상형을 이루고 있죠. 네. 자, 바뀐 점도 이곳에서 원점을 연결해봐. 연결 y축도 연결할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 초록사각형과 초삼각형은 뒤집은 것 뿐이니까 모양이 똑같겠다는 직관을 쓸 수 있어. 뒤집은 것 뿐이니까 모양이 똑같겠죠. 그 뜻은 뭐야?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길이가 똑같아요. 이쪽이 이쪽이겠죠? 이 길이가 이쪽으로 남은 이 짧은 길이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갔겠죠. 이게 배우니? 그러니까 A, B라고 읽은 걸 바뀐 점 기준에서는 이거, 이거니까 짧은 거랑 긴 거 순으로 읽어야 되니까 B, A라고 바뀐다라는